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일정 중에 한 가지 새로운 연준이장 캐비넛이 청문회에 있습니다. 21일이고요.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는 보거든요. 인준이 열렸다는 것 자체가 공화당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좀 협의가 되지 않았을까. 자, 버티는 이란의 2차 회담 좁은 길 미국 선발대 파키스탄 속속 독차. 이제 우리 한국 시간으로 넘어가면 내일이죠. 내일 이제 뭐 미국이랑 이란이랑 또 2차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주말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뭔가 뭐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미국 선발대가 파키스탄 도착했다는 거는 협상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이 내일 협상으로 이제 뭐 종전이 되냐 안 되냐 그것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둘이 협상을 하고 싶어 지금 준비 중에 있다. 빠르게 좀 끝내고 싶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좀 긍정적인 거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전 1차 협상 때보다 좀 더 좀 디테일한 이런 협상안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오피셜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 협상 이제 종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선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코슈경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생각을 합시다. 중동 전쟁이 뭐 이제 내일 또 2차 불발 났다 살짝 빠질 수 있겠죠. 쫄지 않기로. 전쟁이 뭐 다시 시작됐고 전쟁 뭐 종전이 불발 났고 의미 없다. 어쨌든 간에 이미 시장에서는 종전을 반영하고 있고 종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단기적으로 막 그런 악재들 막 흔들려는 이런 기사들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치는 겁니다, 그냥. 이제는 종전 이미 4월 9일이죠. 그때부터 이미 저점은 나왔어요. 시장 저점은 나왔다. 지금부터 다시 저점을 갱신하거나 다시 또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거는 전쟁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일 가능성이 높다. 아시겠죠? 지금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썸네일 주제도 뭐예요? 25년도 4월이랑 비슷하다. 26년도 4월이죠? 25년도 4월 달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유예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 왜? 비관론자분들도 있었고 또 관세 때릴 거다, 또 시장 바로 떨어질 거다. 결국 4월 달이 저점이었죠. 지금도 올해도 그때 흐름처럼 갈 가능성이 높다. 전쟁으로 인해서 뭐 떨어지니 뭐니 뭐 불발났니 오늘 뭐 미국이 이란에 이젠 배를 뭐 납포했니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맙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밑에서 주우려고 샀다 팔았다 하지 맙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물론 내가 시가총액이 낮고 좀 우량주가 아니야. 공격적인 좀 낮은 이런 밸류의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런 좀 종목이야. 그런 애들은 당연히 수익권이 오면은 익절을 해서 수익을 해야죠. 근데 내가 우량주를 들고 있어. 뭐 엔비디아를 들고 있다든가 뭐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든가 무서워가지고 쪼르르 팔고 또 다시 또 샀다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반대로 올라가. 비싸서 못 사버려. 그래서 본격적으로 출발했는데 그냥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는 거 마냥 쳐다보고 있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뭐 알트코인이든 아니면 좀 공격적인 종목들이 있죠. 시가총액 낮은 애들. 얘네들은 기회 주면은 던지세요. 수익 내는 겁니다. 대신 우량주나 갖고 있는 거 쭉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은 지금 괜히 샀다 팔았다 하지 말자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미국 이란 선박 나포 국제유가 7% 급등. 자, 국제유가가 또 급등했습니다. 이러면 또 비관론자분들이 또 얘기가 나오죠.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돼도 에너지 가격 안 돌아간다. 인플레이션 오를 거다. 그런 얘기들 나와요. 그럼 그런 얘기들을 또 통해서 또 매도를 하고 손절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하다는 거. 자, 이란 종전 협상의 적극적 감내 능력은 미국보다 높아. 그래서 이란도 지금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이란 그 선박을 납포했는데 그 이란 선박 납포한 그 선박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었냐면 이란의 그 미사일 있죠?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그 원료들이랑 그런 재료들이 들어가 있어요. 중국 어선이랑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말은 즉슨 뭔 뜻이다? 미국이 이런 이란 선박 납포를 해서 이란이 뭐 더 확전을 하고 막 공격적으로 막 싸움이 터지고 그럴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란의 어느 정도 공격을 좀 저지했을.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에서 조금 유리하게 가져갈 만한 이런 행동을 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런 식으로 뭐 선박 납포하던가 이런 행동들이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하고 싶고 빨리 끝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더 강하게 나가죠. 그 말은 즉슨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협상을 끝내고 싶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P 500 과격한 질주, 최초 36년 내 가장 가파른 속도. 오늘 요거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지금 미국 증시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그 말씀 드리고. 자, 연준 월러 이사, 금리 인하에서 신중, 이란 전쟁 발 인플레이션 우려. 살짝 좀 바뀌었죠? 여러분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로이사 좀 비둘기파적이지 않았나? 비둘기에서 갑자기 날개가 좀 바뀌었어, 매로. 왜 이러지? 어? 연준이장 자리가 이렇게 탑이 났었는데, 멀어지니까 조금 태도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캐비넛이라는 새로운 연준이장이 오면 트럼프 의중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확률적으로. 하지만 무조건 새로운 연준이장이 바뀌었다 그래서 연준이 싹 다 바뀐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 연준 내에서도 월러이사파 그리고 뭐 캐비너시파 이런 식으로 나뉠 거다. 만약 제롬 파월 연준이장 있으면 파월 연준이장 파 이렇게 나누겠죠. 제롬 파월 연준이장 다음으로는 월러이사가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월러이사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이해되셨죠? 내일 모레겠네요. 케비너 씨. 인사청문회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자, 미국 인도네시아 주요 국방협력 파트너십 격상. 대중국 포위망 핵심 포섭. 자, 이거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왜 하필 이 시점에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인도네시아를 가서 파트너십을 맺었을까? 오늘 이거 얘기해 드릴게요.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자, 곧 다가올 캐비너 씨 미국 연준이장 후보자 청문회. 시장 흔들까?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일정 중에 한 가지. 새로운 연준이장 캐비넛이 상원 인준 청문회 있습니다. 21일이고요. 그래서 아마 통과될 가능성 좀 높다고는 보거든요. 톰 틸리스 그 상원의원 때문에 안 된다, 뭐 된다 얘기가 있기는 하는데, 그래도 인준이 열렸다는 것 자체가 아마도 공화당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좀 협의가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상원에 또 여기서 인준 청문회 이제 흘러가고, 또 이제 상원에서 또 이제 통과가 돼야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5월 15일 날 가는 건데, 근데 순조롭지 않다. 순조롭지 않다. 어제 또 파월 연준의장이 뭐 임기 끝날 때까지 하겠다 얘기하는 거면 틸리스 상원의원이랑 얘기 안 됐을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원론적인 얘기하겠죠. 그리고 캐비너 씨가 발톱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연준의장 되기 전까지는 트럼프가 좋아할 만한 트럼프 의중에 쏙 마음에 들 만한 그런 얘기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 그냥 원론적인.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 뭐 좀 지켜봐야 되고요. 뭐 그런 얘기 하겠죠. 기준금리나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지켜봅시다. 21일 날 될지 안 될지. 골드만삭스 220%로 또 올렸다. 코스피 8천 간다. 반도체가 주도. 자, 골드만삭스는 코스피 8천, JP모건은 8,500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조만간 또 코스피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올려드릴 건데, 뭐 그럴싸해요. 저도 동의는 합니다. 합니다만, 참, 안 좋은 게 한 가지 터지기는 했어요. 국장 투자하신 분들. 제가 조만간 우리 하우스방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게 터지기는 했다. 그 부분 좀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코스피는 더 갈 겁니다. 제가 봤을 때도. 미국 증시가 이렇게 가고,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 안에서도 뭐 반도체나 하드웨어 섹터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코스피의 또 거의 한 40% 정도가 반도체 하드웨어 섹터죠. 걔네들이 상승을 하면서 이끌어가는 구조기 때문에 코스피도 지금 당장 뭐 떨어질 이유는 없다. 굳이 떨어질 이유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달러 원 런던장에서 1470원 초중반대로 낙폭 확대. 원달러 환율이 쭉 떨어지죠. 당연히 중동전쟁 관련해서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과정을 보여지니까 어떻게 된다? 원달러 환율도 안정화를 접어드는 거겠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 조금 떨어지긴 할 건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새로운 이제 한국에 또 이제 하는 총재가 들어오고 금리 정책이 또 바뀌면 또 우리가 쉽사리 또 방향성을 그냥 그대로 간다고 볼 수는 없겠죠. 또 다시 잡아줘야겠죠. 자, JP모건 코스피 최고 8,500까지 상승한다. 좋은 얘기 합니다. 자, 상장사 비트코인 채굴사 1분기 사상 최대 물량 매도. 자, 여러분들 봅시다. 비트코인 채굴 업체가 비트코인을 던졌습니다. 그럼 뭘까요? 예전에는 이거 갖고 뭐 시즌 종료니 뭐 끝났니 얘기하죠. 지금은 크게 의미 없다. 크게 의미 없다. 던졌다는 건 어찌됐든 간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안 좋고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뭐 패닉셀을 하고 시즌이 종료됐다라는 개념보다는 어찌됐든 간에 이 비트코인 업체들도 자기네들 그 재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운영 비용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또 분기나 아니면 월말 또 보고서를 써야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해서 현금화를 할 수밖에 없다. 현금화를 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여러분들 뭐 채굴자 해시태그 뭐 해시 뭐라 그럴까, 채굴자 관련된 지표들이 있죠. 이런 지표들로 비트코인 가격을 뭐 상승한다 하락한다 의미 없다. 해시레이트부터 시작해서 뭐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뭐 던졌어요 뭐 했어요
예전처럼 뭐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ETF 유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헤지펀드가 얼마나 담았고 이번에 뭐 그 골드만삭스든 뭐 모건 스탠리든 뭐 이런 기관 운용사들 아니면 IB들이 ETF를 얼마나 만들어서 유입을 시켰는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스트래티지가 샀네요. 저만큼.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1분기 물량 매도한 것만큼 스트래티지가 사고 이더리움 뭐 비트만이 사고 상장사들이 샀다 팔았다. 거기에 이제 좌지우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뭐 정확한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미국 월가의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지 그거를 봐야겠죠.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6억 불이나 들어왔어요. 야, 뭔데 뭐 6억 불이나 들어왔어 갑자기 17일 날. 뭐가 있었어? 6억 불 들어왔고 뭐 유입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괜찮네요. 들어오는 게. 이더리움도 나쁘지 않네요. 1억 불. 2차 미국 이란 회담은 합의될까요? 모르겠죠. 합의는 뭐 저는 가능성은 좀 높다고 봅니다. 2차 안 되더라도 뭐 3차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긍정적일 거라고 봐요. 어느 정도 1차나 1차 때 미국에서 그 벤스 부통령 포함해서 한 300명을 정도를 보냈죠. 그 말은 즉슨 두 가지예요. 진짜 협상을 끝내고 싶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미국 국민들한테 우리 협상 의지를 보여주고 싶다. 어찌됐든 간에 두 가지 다 협상을 끝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럼 2차도 지금 먼저 선발적으로 파키스탄에 보냈다는 건 어떻다? 끝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차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얘네들끼리 종전하고 뭐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다.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자, 21일 날 미국 소매 판매 지표 발표가 되죠. 요거는 살짝 꺾였을 수도 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커져서 소비 심리가 조금 떨어졌을 수도 있다. 소매 판매. 전년 대비면은 좀 잘 나오겠다. 전년 대비면은. 왜냐면 작년 4월 달에 관세 이슈가 있었죠. 4월 달 피크였고. 그러면 잘 나오겠네, 요거는. 전년 대비라면은. 그러니까 전월 대비라고 하면 살짝 꺾일 수는 있다는 거. 자, 23일 신규 실업탄 청구 건수 발표가 되고요. 연준 금리 결정 30일 날, 야, 빠르죠. 근데 여러분들 30일 날 FOMC 금리 결정에서 어떤 얘기 할까요, 여러분들? 4월 30일에서.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으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마지막 FOMC거든요. 이날 무슨 얘기 할까? 이날도 원론적인 얘기. 재미없을 거라고 봐요. 딱히 뭐 변수가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제롬 파월 연준의장 성향도 그렇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말년 이제 병장이니까 뭐 안 좋은 얘기 쑥 던져놓고 꼬장 부린다고. 근데 원래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좀 그런 성향이 아니에요. 막 말년에 꼬장 부리고 막 그럴 성향이 아니야. 그래서 아마도 동결 얘기하지 않을까. 저번 FOMC 때랑 비슷한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은 우리의 기준 그 연준의 통화 정책에 있어서 큰 영향을 못 줍니다. 의미 없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은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뭐 데이터적으로 한번 봐야겠죠.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그래서 뒤에서 호박씨 깔 스타일이지 앞에서는 얘기 안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뭐 4월 30일 날 FOMC도 크게 의미 없다. 뭐 점도표도 안 나오고 뭐 동결일 거고. 이제 그 다음부터 중요하겠죠. 그 다음. 그래서 만약에 인준이 잘 된다. 그러면 4월 30일 더 재미없죠. 왜? 어차피 파월 연준의장이 떠들어도 그건 시장에 반영이 안 돼요. 어차피 갈 사람이기 때문에. 레임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 금리 결정은 일단 1차적으로 21일 날 케빈 허시 연준의장의 얘기 어떻게 됐는지 그거 이후로 중요하다. 근데 그거 이어서 뭐 별 중요한 거 없다 그러면 뭐 의미 없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원개인 소비지출 이게 차라리 더 중요하죠. 물가. 근원개인 소비지출 이게 얼마나 더 중요한지 요거 물가 좀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미국 국내 총생산 GDP 발표가 되고요. 노동부 졸탄 보고서 고용지표 지금부터는 중요해요. 5월달부터는 5월달 좀 보셔야 된다는 거. ADP까지 신규주택 판매까지 보시고 비농업 실업률까지 요거 보시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이거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 봅시다. 5월달 미국 CPI 근처 가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 저는 크게 걱정해야 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달도 마찬가지고 5월 달까지도. 진짜 우리가 좀 중요하게 혹시나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시점은 6월 달, 7월 달, 뭐 그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뭐 5월 달까지는 CPI 우리가 크게 걱정해야 될 부분일까라고 봤을 때는 아니다. 왜 그러냐면 뭐 그 근처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4월달 PPI가 좀 예상보다 높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아직까지. PPI가 항상 CPI의 선행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줄 거다. 자.